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본인은 감개무량할 겁니다. 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이 쇠가락을 차느냐 마느냐 뭐 그런 논란 끝에 대통령 선거도 치렀고 그것도 어느새 틈을 타가지고 인천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 뭐 출마만 하면은 당선되는 곳으로 또 어떻게 그 많은 반대를 뚫고 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오매불망 성남시장 경기치사는 절대 입을 수 없는 방탄조끼 불체포 특권 이걸 딱 6월 달부터 입으시더니 이제 8월 달 들어와서 8월 28일 날 당대표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된다. 사당이 된다. 그런데 뭐 개딸들하고 양아들하고 함께 이제 강력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우샤우샤 해가지고 그리고 대항마들이 마땅치가 않고 다른 중진들은 뭐 출마할 것처럼 그러다가 다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 소장파들하고 하나만한 당대표 선거해가지고 이른바 자기네들 말로 압도적인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만 봐도 얼마나 숨가쁜 그 정치 일정을 이재명은 뛰어왔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0.5선 초선이지만 당대표가 되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전부 앉혀놓고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걸 하는데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세 가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저랑 공유해야 될 것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을 또 한 번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을 조금 더 포퓰리즘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진화시키듯 가다듬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 소득이 있어야 된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그 프레임 구조라든지 갈등 구조라든지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을 하나하나 메모해 가면서 앞뒤고 어떻게 맞고 틀리고를 점검하시지 않는 이제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는 달콤하게 들릴 수가 있죠.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된다는데 이 말 자체로 거기를 앞뒤 딱 자르고 그냥 그 부분만 딱 드러내서 보면은 뭐 반박하기가 쉽지 않죠.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그 기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 소득.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들인데 아무튼 일단 말은 해놓고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뭐 오늘 또 지금 조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이 복잡하게 오늘 국민의힘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매우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틈타서 이재명은 이슈 선점 벽돌을 먼저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국, 미국, 캐나다 방문을 외교 참사라고 그랬더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뭔가 좀 말을 그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걸 확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일주일 전의 판단이었다면 이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우리나라 국회냐 미국 의회냐 이 논란 속에서 자기네들이 공세에 고삐를 주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회 연설에서 확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연설 내용 중에는 개헌을 하자고 했습니다. 개헌 특위. 그래서 개헌 특위를 구성을 해서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것을 4년 중임제로. 그 다음에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 그 다음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거 보면은 글쎄요. 흉계라고 해야 될지 단견이라고 해야 될지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할 텐데 총리를 국회가 지명하자 이런 뜻입니다. 총리를 지금 국회의장을 국회에서 선출하듯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지금은 총리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물론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 임명하고 이제 면책시키는 그 권한은 대통령이 있는데 그걸 마치 국회의장처럼 국회로 다 넘기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후로 지금 아주 꼼꼼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하고 무관하게 그 비리가 있는 것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국회 밑에다 두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국회 밑으로 들어가면은 슈퍼 정당의 그 영린을 거스리는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그 다음에 친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다 합하면은 뭐 180 가까이 될 텐데요. 그러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총리를 지명하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감사원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이제 효과가 있느냐? 연쇄적인 효과인데요. 물론 이렇게 개헌이 이루어질 리는 없겠지만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한 대로 되면 총리를 국회에 선출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총리는 선출된 총리이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총리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제청권이나 대통령실이 그 장관 후보를 물색하는 것이나 거의 동시에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그 총리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지명하다시피 해서 국회에서 뽑아낸다면 그 총리가 장관까지도 제 손으로 이제 제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는 물론 이러니와 행정부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든지 구체적인 인사권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님. 근데 이것을 이제 단견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은 그렇게 헌법 고쳤다가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봄에 쫄딱 망해서 아주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면 설사 자기네들이 2027년에 대권을 주게 된다 한들 그럼 뭐 완전 바지저고리 대통령 뽑는 거죠. 자기네들이 뭐 영원히
슈퍼 정당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 누가 합니까 그건? 2024년 1년 6개월 뒤 원내 제1당이 누가 될지